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 확산, 여야 부랴부랴 방지법 추진입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가진 군인들 사이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하는 이런 딥페이크 이 성범죄들이 굉장히 지금 많죠. 네. 근데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짜 티가 나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가짜 티가 나도 범죄입니다. 가짜 티가 나도 범죄인데 가짜 티도 심지어 안 나더라라는 거예요. AI 활용의 어떤 양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AI를 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지에서 쓰이는 이런 면에 대한 규제 여야가 부랴부랴 방지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을 이용한 AI 딥페이크 광고입니다. 1,40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4월에 급등한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딥페이크는 이처럼 AI를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과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한 이미지나 영상물입니다.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딥페이크 표적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앱을 직접 내려받은 뒤 춤을 추는 여성의 취재기자 얼굴을 넣었더니 몇 초 만에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뀝니다. 다른 이미지로도 얼마든지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용료가 소액이거나 무료여서 누구나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은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We believe they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enforcing their own rules,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of real people. 상황이 이런데도 AI 생성물의 가상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국회 과방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 재미로 만들거나 가지고 있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한 거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배너를 만들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텔레그램과 한라인도 개설해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주변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 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일명 겹지인방을 찾아봤습니다. 지역별, 연령별 채팅방이 등장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도 노출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니 자동 메시지가 뜨는데 좋아하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생성해주는 이른바 봇 이용자 수는 22만 명을 넘습니다. 참여자들끼리 여성 사진이나 자신의 인체 사진을 올려 호응을 얻는 대결을 하고 여기에서 진 사람이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상납하는 채팅방도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이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자취방에서 맨날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고. 사태가 커지자 경찰청은 오늘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 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말 악랄한 가해자들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촉법이니까 또는 소년범이니까 이거 조금 더 관용을 베풀자라고 할 만한 사안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댄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 중고등학생, 교사, 군인들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 지금 발칵했습니다. 정치권도 지금 깜짝 놀라서 뭔가 움직이고 있죠. 지금 가해자만 22만 명이라고요, 지금요? 네. 22명이 아니고 22만 명이라고. 일단 이거 딥페이크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유포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딥러닝과 이제 페이크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합성 기술과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진, 영상 몇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가 아닌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성범죄적인 성적 호기심, 불쾌감을 야기하는 사진으로 이제 합성을 하거나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뭐 사기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초, 중, 고, 10대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뭐 친구뿐만 아니라 교사, 그리고 부모, 자신들의 뭐 가족까지 이렇게 합성물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지인 능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요. 선생님 얼굴을 어디다 갖다 붙여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나쁘끄럽고 정말 아. 그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벗은 사진이라거나 여러 가지 기타의 어떤 성적 수침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에 본인들이 놀리거나 공격하거나 명예훼손할 사람들의 어떤 사진을 붙이는 그럼 주로 것이죠. 지금 이게 여성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성범죄입니다. 우리가 성폭력 특례법이 2020년에 개정 신설이 되면서 이렇게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포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2분의 1 가중하거든요. 또 이걸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을 더 가중하는 처벌 조항까지 났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우후죽순 사실 걷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사안입니다. 지금요,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모습도 있군요. 화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도가 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딥페이크 성범죄 일파말카인데, 그러니까 피해 학교,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누가 피해를 봤다 이런 게 지도로 그래서 어느 학교 학생들, 어느 학교들 이게 막 지도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이게 딥페이크 음란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생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조심한다면서. 근데 손정혜 변호사? 가해자가 22만 명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있던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부는 조직적이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청소년기의 집단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 저 친구도 저렇게 하니까 하나의 문화처럼 범죄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더 진화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가 다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놀이야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누군가가 있지만 그 합성 사진을 갖고 합성을 해서 만들고 그거를 SNS상이나 무슨 이렇게 단체 대화방 같은 데서 유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본인들끼리만 공유하니까 이게 죄가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제작하는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이나 경찰에서도 긴급 스쿨벨을 2번째로 발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통신문도 나왔고 이게 모두 다 이제 범죄가 될 수 있을 텐데 중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 반 여자친구, 뭐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까지 이용해서 마치 이렇게 음란 영상물에 나오는 여자들 배우처럼 포르노의 배우처럼 합성하면 이건 누구라도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요. 아는 순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피해도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지금 사실은요, 이게 지난 20일 국회, 지금 22대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AI로 만든 생성물이 이게 가상이다. 이거 만들어낸 거다라는 거를 표식하는 뭐 워터마크라거나 아니면 이런 걸 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AI 생성물은 뭐 그런 표식이 없으면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왜 법이 안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정확한 법명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게 폐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워터마크가 그러잖아요. 문서나 사진 등의 흐릿하게 출처를 표기하는 거. 뭐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게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좀 어렵고 만약 이걸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다 보면은 지금 막 태동한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 기술적이라는 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만들어낸 건지 진짜인지를 판별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혹시 이게 또 우리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예를 했는데 그러니까 폐기가 됐는데 다시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서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지금 어떤 공론의식이 있어서 지금 이 법안에 좀 논의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뭐 한 40여 초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수사가 어렵다고요?
소수의 인원이 비밀방을 만들어서 또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다 보니까 추적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또 내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짐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또 추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올린 사람들이 색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10대라고 말씀드리다 보니 형사처벌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이제 징계를 받는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안이 경미한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엄중 처벌보다는 교육계나 지금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냥 이게 단순한 놀이문화라고 접근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완벽한 성범죄거든요. 부모님들, 학교 관계자들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